안녕하세요. 정토한의원 원장 최명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좀 약간 긴장도 됩니다. 저는 그 성북구에서 이제 산 지가 한 50년 가까이 되고요. 도남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졸업했고요. 또 인근의 고등학교인 산업월고등학교, 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입니다. 여기 성북구는 저희 작고하신 부친께서도 많은 사랑을 하셨고, 또 이제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알고 지내고 있고요. 친구들도 많고 참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영원히 함께 성북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한의사가 된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도남동에서 이제 한의원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아버님 영향이 컸습니다. 제 아버님이신 오당 선생님께서는 서화가로서 저희 조부님 때부터 내려온 그 가풍을 이으셨고요. 그리고 서예 또 이제 그림, 동양화를 이제 전문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전도 이제 여신적 있으시고, 제가 또 어렸을 때는 그 서울을 빛낸 그런 500인 중에 선정되셔서 그렇게 명예도 높이신 분인 걸로 기억이 듭니다. 정말 성북구에는 또 그러니까 훌륭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동네 어르신의 건강을, 제 부모님 건강을 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건 영원히 제가 한의사로 있는 한, 살아있는 한 꾸준히 할 것입니다. 많은 데 성원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주된 내용은 제가 진료하는 질환 중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호흡기 질환이라 하면 비염, 축농증, 천식, COPD,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증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 환절기가 되면 더욱 증상이 심해지는 비염, 축농증에 효과가 좋은 약침 치료법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약침이란 주사기를 통해 주사용으로 정제된 한약을 혈자리에 주입하여 치료하는 한의학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염 환자 수가 어느 신문 발표에 의하면 700만 명이 넘었으며, 이에 따른 진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 5년 동안 총 2조 원이 넘었다고도 합니다. 엄청나네요.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염은 양의학이나 한의학에서 비염의 기전은 주로 알레르기라고 하여 지금까지 코의 점막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으나, 치료가 잘 안 되어서 엄청난 수의 비염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염의 원인으로는 알레르기보다는 폐 면역력이 떨어져 기화력이 부족으로 숨을 내쉴 때 폐 속에서 공기와 섞여 나오는 수분이 100% 날아가지 못하고 코 속의 부비동이나 비강의 결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비율이 환자 100명 중 95명 정도 되고, 나머지 5명 정도는 알레르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로 현상으로
비점막과 불비동에 물이 고여 비점막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지 비점막에 문제가 생겨 콧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 물속에 오래 있으면 피부가 탱탱 불듯이 불비동이나 코 속의 점막이 붓게 되고 온갖 화학 변화가 일어나 변형 등이 생기는 겁니다. 심해지면 중이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후비루 증상도 저수지를 할 수 있는 불비동에 코 밖으로 날아가지 못한 수분이 고여 흘러서 넘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콧물의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희석이 되어 흐르는 것은 세균의 감염이 시작되어 축농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염의 증상으로는 주된 증상은 콧물이 나오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코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비염의 3대 증상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제일 가벼운 증상, 즉 경증일 때를 말하자면 이런 비염의 3대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인데 비염 약침 주입 후 5분 정도 지나면 콧물 재채기가 줄어들고 코막힘이 뚫리는 등 호전 반응이 나타납니다. 치료 횟수는 보통 10회 전후입니다. 그 다음엔 이런 경증보다 약간 중증이 있습니다. 보통 4, 5초 만에 코를 훌쩍거리는 경우이며 약간의 코딱지도 생깁니다. 이때는 비염 약침 주입량을 조금 늘리고 치료 횟수는 약 12회에서 15회 정도로 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증이죠. 아주 심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상태는 콧물이 수도꼭지 살짝 틀어놓은 듯 하루 종일 콧물이 흘러내려서 다른 일은 못할 정도로 코만 풀고 있어야 될 정도이며 몸 전체에 한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치료는 비염 약침 주입량을 더 늘리고 치료 횟수는 15회 전후로 마무리됩니다. 또 환자에 따라서는 콧구멍이 한쪽만 막힌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막히는 쪽만 치료합니다. 비염이 오랫동안 치료가 안되면 자율신경에 의해서 차가운 공기가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살이 자라는 비후성 비염이 되거나 코 안에 비중격 망곡증 등의 온갖 화학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가서 외과적인 처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엔 이러한 비염의 치료 횟수 및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횟수는 최하 주 3회 또는 매일 치료를 해야 하는 게 좋고요. 환자는 꼭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찬바람을 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음식으로는 매운 음식, 음주도 안 좋고요. 음주 안 좋고 꼭 절제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질환으로 축농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염이 치료되지 않고 오래되면 고인 물은 썩듯이 불비동 안의 고인 물 속에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 누런 콧물이 흐르는 축농증이 생깁니다. 증상은 코를 훌쩍거리기도 하여 노란 콧물이 나옵니다. 또한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비염 약침을 주입하게 되는데 치료 후에는 콧물의 양도 줄어들고 냄새를 못 맡던 환자도 냄새를 맡게 되는 근원적인 치료가 됩니다. 치료 횟수는 석션 등 기존 치료와 병행하여 비염 약침을 15회 전후로 치료합니다. 이러한 비염 약침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이는 게 이제 비염 약침입니다. 이 비염 약침의 효과는 폐 면역력 저하로 숨을 내쉴 때 기화력이 부족하여 코 속의 결로 현상으로 인한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비염 증상을 완화 또는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제 받겠습니다. 네. 어린이도 비염 약침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어린이도 비염 약침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비염의 완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비염의 3대 증상, 즉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히거나 재채기가 소실되어야 하며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코를 풀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만 코를 푸는 사람들은 혈관성 비염이 아니고 폐의 면역력이 약간 부족한 사람으로 비염 약침을 시술받으면 좋아집니다. 비염 약침의 구성 약재는 무엇인가요? 우수한 품질의 인삼, 소엽, 해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비염과 이런 축농증 증상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우리 정토한의원에 문의 주시면 많이 답해 주시죠? 네, 그럼요. 제가 성실히 진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